정부가 성탄절부터 새해 연휴까지 주요 관광 명소들을 전면 폐쇄하기로 하면서 충남에서도 예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출입자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 팔아넘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됐습니다. 내포 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이 착공했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으로 LNG 천연가스를 이용해 내포 신도시 일대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에 가축 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악취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성탄절부터 새해 연휴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각종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예약 취소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4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라 충남에서도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넘이 명소로 알려진 보령과 당진, 태안, 서천 등에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각종 행사 취소와 시설 폐쇄 소식에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버텨왔던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예약 현황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알려진 당진 외목마을의 경우 주요 숙박업소 예약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예약한 곳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안의 한 리조트는 정부 발표 전 사전 예약률이 90%대를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풀었지만 정부의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반인들의 예약 취소를 유도해 현재 70%까지 예약률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한 상인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보다 대출금 이자 감면 등의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대책이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인 2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30대의 목숨도 앗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사망자입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에만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광복절 집회 이후인 9월에도 91명이 숨져 직전 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이 한창인 요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22명이 숨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19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명률은 평균 1.4%로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15.49%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683명으로 9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이른바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이 확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30대에서 4명, 40대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확진자 가운데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격하게 일어나면서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증세로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호전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30대가 사망할 수 있느냐, 드물지만 우리가 30대, 10대도 사망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보고되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목숨을 위협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방심하는 순간 확산되는 코로나19.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이 최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23일 오전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산 119번 확진자는 성남동에 거주하는 50대로 해외 입국 외국인인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별다른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입국한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코로나19 출입 명단 판매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온 구매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온라인 등에서 미리 사들인 개인정보에 체온을 임의로 적어넣은 가짜 출입 명부를 만들어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건당 10원에서 20원씩 최소 700만 건 이상 팔아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수익만 1억 4,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코로나19 출입 명부라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함께 보시죠. 연말 연시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 방역 시행에 따라 충청권에서도 식당 내 5인 이상의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22일 대전, 세종, 충남도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이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이번 특별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강화 또는 완화 조치를 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됩니다. 5인 이상으로 예약을 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모두 금지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보다도 강화된 수칙입니다. 비수도권인 충청권에서는 식당을 통한 5인 이상 모임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금지 등 행정명령이 아닌 취소 권고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충청권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과 요양 관련 시설에 대한 강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정규 예배 등은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영상 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출입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코로나 진단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시행했던 종사자 의무 검사를 2주에 한 번으로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해 시설 내에서 수시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일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성탄절과 연말,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당초에 고형 폐기물 원료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천연가스로 연료가 전환돼 다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이 착공했습니다. 천연가스 LNG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55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내포 그린에너지는 2023년 6월까지 삽교 목리 일대 7만 제곱미터 부지에 열병합 보일러와 송전 설비 등을 건립합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내포 신도시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 약 4만 세대에 냉방과 난방, 전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건설기간 무사고를 바탕으로 경험과 기술력이 조화된 안정적인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이 시설은 고형 폐기물 연료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 시설로 건립될 계획이었습니다.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사업자와 주민, 충남도가 협의한 결과 LNG 발전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정 연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첨단 환경 오염 장치를 설치해서 민과 관이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청정 도시인 내포 신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은 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지역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낸 산업통상자원부와 건축 허가를 낸 예산군에 각각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험성이 없다며 환경오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의 반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런 걱정이 기후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과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 에너지 시설 중 열 전용 보일러 1기가 시험 운행 중이며 검증 후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전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열 전용 보일러를 통해 내포 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 홍성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60만 마리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악취 문제가 심하지 않나요? 네, 지역의 오랜 골칫덩이였는데요. 최근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방안인가요? 네, 이 퇴비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또 냄새가 덜 나는 액비로 만드는 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선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원형 소화조입니다. 양돈 농가에서 나온 분뇨가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거품이 떠오릅니다. 메탄가스입니다. 홍성에서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분뇨에서 포집한 메탄가스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 500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도시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 메탄가스를 정제 후에 발전을 하고요. 발전을 하고 한전에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축 분뇨는 110톤가량. 전기 생산 이후 남은 분뇨는 농경지에 뿌리는 액비로 활용합니다. 적정 처리 과정을 거쳐 악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서 양돈 농가의 가축 분뇨를 수거하여 자원화하고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도 앞장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농식품부의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홍성군이 선정되면서 추진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총 9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데 수익금 중 일부는 홍성군에 돌아갑니다. 인근 주민과의 상생도 눈에 띕니다.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온실에 폐열을 제공해 주민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올해 온실을 저지면 파파야로 심을 예정입니다. 난방비가 엄청 많이 절약되겠죠. 겨울에 이 폐열을 이용하면 그 비용이 모든 게 다 남는 부분이니까. 각종 민원과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